참, 새참. 이 나무들 다 어쩐담. 여보슈, 거기 석준 양반, 거기서 뭐하슈? 보안이 외지인 같은데. 아니 누구신데요? 아, 나 이 마을 이장인데. 아, 이장님이세요? 저는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 이장님, 사실은 제가 귀촌을 해서 여기 와서 살려고 이 땅을 낙찰받았거든요. 아니 이 땅을 낙찰받았다면서 뭐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요? 아, 이장님, 아이고, 사실은 이 땅을 낙찰받을 때 나무들 경매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나무들은 당신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삽을 들고 있어요? 그거 뽑아내려고? 아,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나무들을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수십 번 더 했습니다, 이장님. 아이고 이 젊은 양반 뭘 그런 걸로 고민하는데야. 유튜브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거기 빨리 쳐봐요. 경매광장. I'll be back. 여러분, 앞에 그 두 분의 대화를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낙찰자가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지상에는 수목이 있었어요. 근데 경매 절차에서 그 나무를 매각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외시켰는데, 자, 그렇다면 그 낙찰받은 사람은 지상에 있는 수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돼서 현장에 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임야를 이제 한 필지를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면적은 한 500평 정도 됐는데, 그 사건 역시 그 지상에 나무가 있었고,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는 그 나무를 매각해서 제외시킨다. 다시 말하면 제시의 수목 매각 제외.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이제 붙였는데, 그걸 이제 제 지인이 낙찰을 받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마침 거기에 이제 갔더니 뭐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누구냐, 소유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나는 이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나무를 손대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겠다. 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나무를 내가 심은 거다. 내가 관리인인데 이 나무를 내가 심은 거니까 이 나무는 절대 손대지 마라. 자, 그런 얘기를 듣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나무를 잘라버리시오.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그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무를 잘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나무를 다 자르고 뭐 지금도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그 조상묘를 그쪽으로 이제 이장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 그 나무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던 차에 그 관리인이라고 했던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잘라버리고, 다만 현장에 혹시 모르니까 그 사진을 전부 다 찍어놔라. 나중이라도 거기에 어떤 비싼 나무가 있는데 왜 마음대로 잘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사진을 철저히 다 찍어놔라.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나무를 자르라고 제가 한번 조언을 해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소개한 사건과 유사한 실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나무가 매각에서 제외됐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화면에 보이는 이 사건 역시 그 지상에 있는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된 사건입니다. 천안시에 있는 그 과수원입니다. 이 과수원인데요. 여기 지금 입찰 내용만 봐도 매우 복잡하죠. 감정가가 7억 4,540여만 원. 이걸 이제 1차 매각 가격으로 해서
계속 변경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찰이 되고요. 그게 이제 2번이나 더 미납이 되고 5차 때 71%의 낙찰이 된 이런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납을 2번씩 한 것은 그 나무에 대한 어떤 그 처리 문제 때문에 그 당시 낙찰 받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차에 미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그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시의 수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시의 수목. 소나무인데요. 이 소나무가 당시에 한 150% 정도가 있었다고 그때 감정평가사에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감정가, 이 소나무에 대한 감정가는 5,27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은 되어 있지만 이 전체 감정가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에서 제외하면서 전체 감정가에도 포함을 안 시켰죠. 여기 이제 매각 제외라고 좀 나오죠. 매각 제외라는 얘기는 결국 이 소나무는 경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과수원을 낙찰받으면 토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지상에 있는 나무, 수목들 있죠. 그것은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이런 물건을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토지를 낙찰 받았을 때 이 소나무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이 소나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 잘라내시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소나무 때문에 토지를 낙찰 받아놓고 땅을 언제까지나 못 쓰고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낙찰자 사례와 또 실제 천안의 과손 사건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지상에 있는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가 됐어요.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도요, 매각에서 제외된 그 수목을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낙찰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매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토지 낙찰자가 지상 수목을 취득하지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매각에서 제외된 수목을 토지 낙찰자가 끝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연 그 나무를 막 내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는가? 아니면 나무 소유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뽑아가라고 할 것인가?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먼저 토지 낙찰자가 지상 수목을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토지 소유자가 식지한 과수 또는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경매 당한 전 소유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심은 나무다. 그러면 비록 매각에서 제외가 됐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지한 과수 또는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런 그 토지 사용권도 없이 무단으로 거기다 나무를 심어놨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수목의 집단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토지 낙찰자가 지상 수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죠. 첫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본래 그 수목이라는 나무라는 것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생물체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하고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도 부동산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보는데 건물과는 달리 토지의 부합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한 운명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 임목의 소유자, 수목의 소유자가 그 수목의 집단을 따로 분리해서, 토지와 따로 분리해서 임목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토지와는 별도의 부동산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건물하고 토지 관계하고 좀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렇듯이 수목의 경우에도 임목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수목의 집단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토지 낙찰자가 당연히 그 임목법에 따라서 보존된 그 수목 집단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인 방법을 갖추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수목, 이런 것도 토지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사람이 토지와 그 지상에 수목의 집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A가 B한테 땅을 안 팔고 수목의 집단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 수목의 집단에다 테두리를 치거나 또는 뭐 페인트 칠을 하거나 해서 나무의 그 수목 집단의 소유권이 A로부터 B로부터 넘어갔다, 따라서 지금 소유자가 B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런 푯말, 팻말, 이런 것들을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명인 방법을 갖춰서 그 수목의 집단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요, 나중에 그 경매를 할 때도 당연히 토지만 해야 되죠. 왜? 수목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 역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수목의 집단, 요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정당한 권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3자가 식지한 수목.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냐면, 토지 소유자 A로부터 B가 토지를 빌렸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거기에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뭐 사용차권, 이런 걸 설정해서 토지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당한 권한이 있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그런 상태에서 그 B가, 그 땅을 빌린 B가 거기다 나무를 심었다. 보통 이게 뭐 조경사업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전답 또는 뭐 과수원이든 또는 뭐 임야 같은 걸 빌려가지고 조경수를 이렇게 심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일정 기간 후에 뽑아다가 이제 조경사업하는 데다 쓰고 그러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빌려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다. 자, 이 경우 이 나무는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고 그 심은 사람 것입니다. 그러니 토지가 경매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토지 낙찰자가 수목의 집단, 그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고민이 하나 남았습니다. 토지 낙찰자가 지상 수목을 철거할 수 있느냐? 자, 이 문제인데요. 토지 낙찰자가 나중에라도 그 지상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표에서 지금 왼쪽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뭐 자기가 그 수목을 철거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토지 낙찰자가 지상 수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과연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지상의 그 수목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나무들 뽑아가라, 수목을 철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원리만 좀 말씀드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은 추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토지 낙찰자가 지상 수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 세 번째, 정당한 권한. 여기서는 이제 정당한 권한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등이죠. 이것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3자가 식지한 수목. 이건 당연히 토지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수목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 정당한 권한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이런 경우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철거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 같은 경우 그 기간이 다 만료되기 전까지는 수목 소유자가 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철거 청구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여러분 당연히 등기부에 나와야 됩니다.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가 돼서 토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어야 되고요. 임차권 설정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안 됐다, 이건 소멸이니까요. 결국은 좀 더 앞서가면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토지가 매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소가 안 되고 살아남았다, 선순이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지상 수목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나무 뽑아가시오 라고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춰 타인이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 아까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만 이제 타인에게 양도한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양수한 사람이 자기 소유권이라는 표시를 이제 팻말 등으로 했을 때인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지 소유가 달라지면서 더 이상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은 토지 낙찰자한테는 대항을 못하는 것이죠. 기존에 낙찰되기 전에 전 토지 소유자한테는 나무를 사면서 나한테 철거 요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합의를 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합의는 토지 낙찰자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밖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철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서요 수목 소유자가 그 땅을 향후 30년간 쓸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거죠. 자, 근데 그 참고로 여러분,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상의 수목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됐다. 이 경우는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니까 혹시라도 지상의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되면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는 만에 하나 지상 수목에 대해서 임목법에 따라 보존 등기가 됐는지 꼭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지만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도 임목법에 따른 보존 등기 여부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참고하시고요. 왜 이걸 참고해야 되냐면 이 경우만큼은 자칫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서 토지 낙찰자가 30년간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물론 지료는 받지만요 수목의 철거도 요구하지 못하고 그런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이 경매로 나왔을 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첫째, 비록 매각에서 제외가 됐지만 그 수목의 소유권을 추후라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철거가 가능한지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상에 있는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는 이런 점들을 꼭 현장에 가서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 그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둘째, 혹시라도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법에 의하여 보존 등기가 된 사실이 없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수목을 식지한 사실이 없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